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쿠미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쿠미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쿠미는 네. 중증 운동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아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다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쿠미에서 제공하는 재활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쿠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한 재활이 가장 우선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 재활과 감각 통합, 그리고 언어 치료, 구강 운동, 근골격계 재활 서비스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재활 과정,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 보호자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 운동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쿠미에 와보니까 프로그램실이 지금 5개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간인데요. 한번 직접 보면서 그곳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실 1은 우리가 언어 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들과 언어 치료사 선생님이 1대1로 우리가 언어 재활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실 2는 우리가 보호자분들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앞에 보시는 파란 테이블이 높낮이가 전동으로 조절이 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실제 보호자분들한테 필요한 운동들을 선생님과 1대1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프로그램실 3실이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감각통합과 구강운동이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 장비가 FTU라는 장비고요. 이곳에서 혼자서 앉거나 서서 걸을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현수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서서 보행하고 균형을 잡고 걷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네, 프로그램실 4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이제 운동 재활을 주로 제공하는 곳이고요. 이 사실에서는 아이들의 정상운동 발달 개월수에 맞는 이런 발달 단계에 따른 운동 재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실 5는 여기도 역시 운동 재활을 제공하는 공간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VM2G라는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의 반사적인 이런 움직임들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담당 업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감각통합하고요. 구강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어제까지 같이 치료하고 같이 얘기도 나눴던 아이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도 계속 고비를 넘기고 전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위급한 아이라 서울로 아예 이사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이 안 좋으시네요. 그쵸? 가장 쇼크 먹은 쇼크라기보다는 가장 무서웠다고 생각해요. 중증 이제 아이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 머리를 들고 배밀이를 하고 기는 게 당연한 순서로 발달을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여기 저희 발달센터에 와서 이제 머리도 들고 배밀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 걸어서 치료를 이제 종료하게 됐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근골격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 오는 친구들과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에는 흔히 저희가 하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고요.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체에 그 전해지는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 터치를 할 때도 갑작스럽게 된다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을 좀 길게 많이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희 그 보호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맞게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건강검진을 받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집에서 아이가 놀 때 양쪽 손, 양쪽 발을 대칭적으로 같은 빈도로 사용하시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 손만 쓴다거나 아니면 한쪽 발만 쓴다거나 하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물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왕성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자기 모습이라던가 한 가지 물건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병원에 꼭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근골격계적으로 통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센터에 오시는 장애 아동들의 부모님들 대상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전신의 이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개를 되게 나도 되나요? 네네 놓으시기.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그렇죠. 여기.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 뇌와 척수는 뇌척수액이라는 액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고 긴장이 많으신 분들은 뇌척수액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잘 흐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뇌척수액이 생성되는 뇌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뇌실이라는 곳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만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두개골 뒤쪽을 통해서 그 뇌실이라는 공간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실이라는 공간을 압박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실 압박 기법을 통해서요, 뇌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지는 걸 유도할 수 있고요. 뇌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뇌와 척수도 활동을 하면서 노폐물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폐물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정맥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막 누르면 바로 느껴지세요? 막 어디가 아픈지? 그럼요. 이거는 지금 어떤 내장기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장기도 어깨나 고관절처럼 관절이라고 보면 이렇게 어깨 같은 경우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장기 같은 경우도 그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기능이 원활해지는데요. 내장기의 구조를 바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한번만 하고요. 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됐어요. 보세요? 너무 힘든데요. 힘들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거의 흑역사 아니야? 흑역사? 잠깐만. 감사합니다. 네. 근데 공은 왜 넣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 이 공 자체가 자극을 하는 도구가 돼요. 원래 VM2G가 2세대 보이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1세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타라는 방법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손으로 아이에게 직접 이제 접촉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손이 두 개니까 자극을 할 수 있는 곳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굉장히 많은 공이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꺼번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반응들은 더 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육을 드릴 때 농담으로 보이타도 그렇고 VM2G도 그렇고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세상에 때가 많이 있대서 그러더라고요. 순수한 사람들은 반응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농담으로 그래요. 저도 반응이 안 나와요. 전신의 운동법이에요. 이거는 몸 전체에 근육이 활성화가 되고, 특히나 가장 먼저 복부의 근육, 몸통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전체의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뇌의 문제로 인해서, 손상으로 인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비나 오면 그런 경우에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반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서 굉장히 힘든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원래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세요? 힘든 하루였어요. 물리치료사로 생활하시다가 쿠미 운동 발달센터를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로 2016년 2월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병원에서 저는 이제 주로 소아 재활하고 성인의 뇌졸중 환자나 척순성 환자들 재활을 담당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제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병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문제가 병원의 근무 시간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이제 병원을 이제 직장을 알아보는 도중에 제가 그만두면서 그 병원의 소아치료실, 소아전담치료사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또 그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곳 한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찾다 보니 그래도 이런 그 아이들을 위한 재활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죠. 재활센터를 경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사업가 기질은 없거든요. 경영을 하고 제가 직접 뭔가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주위의 분들이 저한테 센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 권유가 있었지만 거의 1년 이상을 두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뭔가 경영한다는 것 자체를 좀 굉장히 지금도 좀 두렵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만약에 저 혼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시작을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사실은 센터를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경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은 저희 이제 쿰이라는 곳이 실질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곳 쿰이라는 곳에서만 진행되는 재활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아이들의 재활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나 이런 것들을 빌려 쓸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것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또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집에서도 아이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이들한테 이런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이런 쿰이처럼 사설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 자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센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사회적 기업이 되면 실제적인 어떤 운영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고, 그런 도움을 받는다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이제 시작부터 사회적 기업을 사실은 생각을 했었죠. 보내는 시간 중에서 개인적인 시간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센터를 초기 시작할 때는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근무할 때보다도 조금 그런 여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오히려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6시 이후에 보통 이제 서류나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하느라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조금 여유가 없는데, 가능하다면 아이들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가고 싶은 길 하면 굉장히 좀 거창할 것 같은데요.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로 소아 재활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작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체 재활에서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바탕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이제 쿰이라는 기업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단순히 신체 재활에서만 그치진 않거든요. 그 외에도 장애 아동이라고 하면 돌봄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 아동의 그런 재활, 그리고 실제 그 장애 아동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 또는 희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직업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전체를 통합해서 어떤 서비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좀 만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쿰이에 와서 쿰이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고,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뵀는데 그리고 이제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도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이제 장애 아동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 아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장애 아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장애 아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끝내볼까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